이번 시간은 중학교 2학년 1학기 센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단원은 부등식 중에서 1차 부등식의 활용입니다. 자, 1차 부등식의 활용은 방정식의 활용보다 약간 복잡하고 실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을 식으로 변환할 때 좀 신중하게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방정식의 활용과 요령은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실수를 줄이려고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문제는 차가 6인 두 정수의 합이 20보다 작다. 두 수 중 큰 수를 x라 할 때 x값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두 수가 있는데 큰 수가 x라고 했습니다. 그때 차가 6이라고 그랬죠. 큰 수가 x라면은 작은 수는 x-6이 돼야 되겠죠. 차가 6이기 때문에. 근데 두 수를 합치면 20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작은 수와 큰 수를 더했더니 20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수 중에서 큰 수가 x이고 작은 수는 큰 수보다 6이 작아야 되니까 작은 수는 x-6입니다. 그래서 x-6과 x를 더했더니 20보다 작다. 좌변을 계산하면 일단 1차항은 2x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6은 우변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플러스 6이 돼가지고 26이 되겠죠. 자, 이제 x의 범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양변을 2로 나눕니다. 2는 양수이기 때문에 부동식의 방향은 바뀌지 않죠. 2로 나누면 2x는 x가 되고 26은 13이 됩니다. 부동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x가 13보다 작은데 x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수가 뭐냐 그러면 이게 만일에 자연수다, x가 자연수다, 정수라는 조건이 없을 때는 x를 10이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4가 6인 두 정수라 하고 있죠. 분명히 정수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는 13보다 작은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정수는 뭘까요? 12가 되겠죠. 그래서 x는 12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두 정수란 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x가 13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x는 10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78보다 작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수 중에서 가장 큰 세 자연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연속하는 세 자연수인데 이 세 자연수를 다 구하라 하고 있죠. 이럴 때는 가운데 있는 수를 x라 하고 이거보다 큰 수, 연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 커야 되겠죠.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보다 하나 작은 수는 작은 수는 하나 작아야 되니까 x-1입니다. 자연수이기 때문에 연속하기 위해서는 그 수 사이가 1 차이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수는 x-1, 큰 수는 x, 중간 수는 x, 가장 큰 수는 x 플러스 1로 정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정하냐면 더할 때 계산이 쉽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x-1, x 플러스 1인데 세 자연수의 합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세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x가 되겠죠. 근데 이것이 78보다 작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x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3으로 나눠야 되겠습니다. 78이 3의 배수죠. 자, 3으로 나누면 여기는 x, 여기는 4으로 나누면 3이면 6, 18, 6 이렇게 됩니다. 26이 됩니다. 부동의 방향은 바뀌지 않겠죠. 자, 그런데 x는 26보다 작다고 했는데 그럼 26보다 작은 거 25도, 24도, 23도 되고 더 작은 수 아니면 소수도 될 수 있겠죠. 20.3 이런 거 될 수 있죠. 그런데
자연수라고 했고 가장 큰 자연수라고 그랬죠. 그러면 x는 26보다 작으면서 가장 큰 자는 25가 될 수 있겠죠. 25가 되고 그러면 그보다 큰 자연수는 26, 그리고 작은 자연수 24가 되겠죠. 근데 x가 24가 될 수도 있죠. x가 24면은 이거보다 큰 자연수는 25, 23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세 자연수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세 자연수는 첫 번째 나온 거 이거가 되겠죠. x가 가장 커야 그 주변에 있는 두 수도 같이 크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24, 25, 26입니다. 세 개를 다 적어줘야 됩니다. 자, 여기도 약간 좀 실수가 나올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는데 세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연속하기 때문에 하나씩 차이가 나야 되고 세 자연수를 다 구하는 거기 때문에 계산하기 쉽게 가운데 수를 x로 놓았습니다. 더해서 이게 78보다 작다고 했더니 x는 26보다 작다고 나왔죠. 그런데 이 세 자연수가 큰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x도 커야 되겠죠. 그러면 26보다 작으면서 가장 큰 자연수는 25이기 때문에 가운데 수가 25인 조합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준상이는 세 번의 수학시험에서 91점, 82점, 95점을 받았습니다. 네 번에 걸친 수학시험의 평균이 90점 이상이 되려면 네 번째 수학시험에서 몇 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평범하게 푸는 방식이 있지만 선생님 그 수학의 나침반에서는 가평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가평균을 이게 뭔지 모르는 학생도 많이 있을 수 있겠는데 가평균은 실제 가평균에 관련된 문제는 초등학교 문제집에서부터 나옵니다. 중학교 시험에도 나오긴 나오는데 가평균을 이용하지 않아도 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평균을 이용하지 않으면 상당히 번거로운 경우가 많죠. 결국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가평균이 처음 나오지만 그 내용은 실제로 초등학교에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평균 문제로 보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풀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문제로 느껴지는 거죠. 선생님 책의 그 3학년 통계 부분에 보면은 가평균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도 그걸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문제를 푼다면은 네 번째 몇 점 이상 받아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x점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91점에다가 82점 더하고 95점 더하고 마지막에 x점 더한 다음에 평균 내려면 4로 나눠야 되겠죠. 4로 나누면 이게 평균입니다. 이것이 90점 이상이 된다. 이런 식으로 아마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좀 더 새로운 방식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학생이 90점 이상을 받고 싶죠. 그러면 90점과 목표 점수가 90점인데 첫 번째 시험에서 목표와 비교해서 1점을 더 많이 맞았죠. 그러니까 플러스 1이라고 합니다. 90점과 비교해서 1점이 남아 돌아가죠. 두 번째 82점 맞았는데 8점이 모자라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95점이니까 5점이 남죠. 플러스 5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세 번에 걸쳤을 때 평균 90점이 되기 위해서 얼마가 부족한지 봅니다. 그럼 1점 남고 5점 남으니까 6점이 남는데 8점이 부족하니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2점이 부족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시험에서는 이 학생의 평균점이 90점에다가 모자란 2점, 90점이 되기 위해서 모자란 2점을 여기서 추가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남은 2점을 여기다가 더해주면 전부 다 90점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게 92점인데 90점 딱 맞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90점 이상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92점보다 92점 이상을 받으면 평균이 90점 이상이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쉽죠.
계산이 쉽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4번에 걸친 시험이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풀어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시험이 10번에 걸친 시험이었다 할 때는 첫 번째 그냥 단순하게 풀게 되면 상당히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아주 편하고 빠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가평균을 이용하는 풀이를 익혀두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그 평균을 내는 단원을 배우면서 어느 학생이 학교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점수가 조금 낮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평균을 구하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가평균을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가평균을 이용해서 풀었니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풀었니 물어보니까 평범하게 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맞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평균을 이용해서 풀었다면 아주 빠른 시간에 쉽게 답을 구할 수 있었고 그 시간을 전략해서 다른 문제도 더 풀 수 있었을 텐데 가평균을 이용하지 않고 평범하게 풀다 보니까 그 풀이 시간이 너무 길어졌죠. 그래서 결국은 몇 문제는 시간 부족으로 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죠. 선생님이 분명히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가평균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으라는 풀이를 가르쳐 줬는데 네가 그걸 쓰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시간 부족에 시달린 거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시험 보는 순간에서 시간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능률적인 방법을 공부를 해서 시간을 전략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 개 1,400원의 도넛 4개와 한 개 800원인 쿠키를 사려고 하는데 전체 가격이 2만 원 이하가 되게 하란다. 쿠키는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는가? 쿠키는 X개라고 하겠습니다. 자, 도넛은 4개죠. 근데 1,400원씩이니까 1,400 곱하기 4가 되겠고 쿠키는 800원인데 X개니까 800X원이 필요하겠죠. 그걸 더해보면 이게 바로 물건 가격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2만 원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하니까. 그러니까 이하, 이상, 이내 이런 것들은 이자가 다 붙어 있죠. 이것은 다 등호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초과 미만은 등호가 없죠. 등호가 없는 겁니다. 주의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공이 2개 있고 여기도 공이 2개 있고 여기도 공이 4개나 있죠. 그러니까 자, 이 항으로 본다면은 이것도 하나의 항이고 이것도 하나의 항이고 이것도 하나의 항인데 전부 다 각 항을 100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양변을 100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여기는 14 곱하기 4가 되고 여기는 8x가 되고 여기는 공 2개를 떼버리니까 200이 되죠. 자, 그러면 8x는 그대로 놔두고 200도 그대로 놔두는데 여기가 56이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56이 됩니다. 그래서 8x는 144가 됩니다. 양변을 8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x는 8로 나누면 8일은 8하고 64죠. 8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8. x는 18개 이하로 사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18개까지 살 수 있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등식의 활용이든지 방정식 활용이든지 문제의 핵심은 문장으로 표현한 것을 정확하게 수학식으로 전환하는 이걸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다정이가
인터넷 슈퍼에서 사과, 감을 합해서 12개를 사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사과는 1,000원, 감은 800원입니다. 배송료도 2,500원이 있습니다. 전체 가격은 13,000원 이하가 되게 하려고 한다. 사과를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는가? 사과가 몇 개냐고 사과에 대해서 물어봤죠. 사과를 X로 봅니다. 그러면 감은 몇 개가 될까요? 감도 모르니까 Y개로 놓으면 안 됩니다. 근데 감과 사과를 합쳐서 12개니까 감은 Y개로 놓을 게 아니라 12개 빼기 X개라고 놓습니다. 그래야 문자를 하나라도 줄일 수 있죠. 자, 그 사과가 X개, 감은 12-X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가격, 근데 사과는 1,000원이죠. 1,000원짜리를 X개 사니까 1000X. 감은 몇 개입니까? 모르죠. 800원이죠. 800원이고 개수는 12-X개입니다. 그래서 800 곱하기 12-X. 사과의 가격과 감의 가격을 더했더니, 더하고, 근데 뭐가 있습니까? 배송료가 있죠. 배송료 2,500원도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이 합친 가격이 13,000원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문제 풀 때 하여튼 이 식에 제대로 잘 써 있는가 확실히 해봐야 됩니다. 사과가 X면 감은 12-X개다. 왜냐하면 합쳐서 12개니까. 그리고 사과가 몇 개냐 물어봤습니다. 사과를 X 놓은 겁니다. 사과는 1,000원, 감은 800원. 그다음 배송료도 빠지지 않고 잘 적어줬죠. 자, 그러면 항이 여기는 몇 개입니까? 1개, 2개, 3개, 4개죠. 근데 보니까 전부 다 0이 최소 2개는 다 있죠. 모든 편을 100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10x 더하기 8, 12-x 더하기 25, 그다음에 130 이렇게 됩니다.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1차항은 어떻게 됩니까? 10x도 있지만 여기 8하고 마이너스 x를 곱하면 마이너스 8x도 있죠. 10x 마이너스 8x니까 2x입니다. 자, 그리고 상수항은 넘길 겁니다. 130이 있는데 일단 25가 넘으면 마이너스 25가 되겠고 8 곱하기 12는 96이죠. 넘기면 마이너스 96이 됩니다. 암산하는 것도 너무 무리하게 실수가 유발될 정도로 무리하게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면서도 암산하는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2x는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130에 25 빼면 105죠. 거기서 96을 빼면은 9가 되나요? 자, 여기서 일단 꼭 2로 나누어 떨어지란 법 없습니다. 그러면 2로 나누면 x는 2분의 9죠. 근데 이때는 이 x가 4가니까 개수가 자연수가 나와야 되니까 4와 2분의 1로 이렇게 바꾸는 게 좋습니다. x는 4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해야 되죠. 그러면 결국 자연수로 답을 해야 되니까 4개까지 살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4개를 사면은 13,000원보다 작게 되겠고 5개를 사버리면 13,000원 넘어가니까 4개까지만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현재 형은 16,000원이 저축이 되어 있고 동생은 8,000원입니다. 네, 다음 달부터 형은 매달 1,000원씩 하는데 동생은 지금 저축액이 부족하죠. 네, 형보다 더 많이 저축합니다. 2,000원씩 저축을 합니다. 그러면 동생의 저축액이 점점 형의 저축액을 따라잡을 수 있겠죠. 그럼 몇 개월 후부터 동생의 저축액이 형의 저축액보다 많아지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X개월 후부터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형도 동생도 같이 저축을 하겠죠. 자, 형은 현재 16,000원이 있는데 X개월 동안 1,000원씩 저축합니다. 그러면 X개월 후에는 1000X원이 추가가 되겠죠. 동생은 현재 8,000원이 있는데
매월 2,000원씩 X개월 동안 저축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가될 저축액은 2,000X가 되겠죠. 근데 결국 X개월 동안 저축을 했더니 동생의 돈이 형의 돈을 추월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X만 풀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각 항에 0이 3개씩은 있죠. 1000으로 나눠버립니다. 그러면 16 더하기 1000으로 나누죠. X, 여기는 8 더하기 2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X를 1로 넘깁니다. 그러면 2X 빼기 X니까 X가 되겠죠. 자, 그런데 어디로 이양했습니까? 부등호에 큰 쪽으로 갔죠. 근데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8은 좌변으로 넘어가가지고 마이너스 8이 되죠. 그래서 16 빼기 8 해서 8이 됩니다. X는 8보다 커야 되죠. 자, 동생의 저축액이 형의 저축액보다 많아진다 그랬으니까 부등호 방향, 등호가 없는 겁니다. 근데 8보다 커야 되죠. 8개월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8보다는 커야 되니까 9개월부터 동생의 저축액이 많아진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풀어놓고서 답을 8개월이라고 적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런 건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560번 문제는 여기에 약간 함정이 있습니다. 어느 보드카페 이용요금은 1시간까지는 4,000원인데 1시간이 지나면 1분마다 50원씩 요금이 추가된다. 이용요금이 6,500원 이하가 되려면 최대 몇 분 동안 이용할 수 있는지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1시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분이 되죠. 그러니까 시간이 단위가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실수를 유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근데 분 단위로 돈이 추가되니까 시간보다는 분으로 통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에 4,000원이라고 하지 말고 처음 60분 동안은 4,000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어떤 이용자가 최대 X분 동안 이용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X분 중에서 처음 60분과 X분에서 60분을 뺀 시간, X 빼기 60분 이 쪼개입니다. X분이 있지만 모든 시간이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처음 60분과 그 X분의 60분을 뺀 나머지 시간을 대우를 달리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거 이해되죠? X분을 60분하고 그 나머지 시간, 나머지 X 빼기 60분을 쪼갭니다. 그러면 처음 60분에 대해서는 얼마를 받습니까? 그냥 4,000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를 받습니까? 1분에 50원이니까, 근데 이것이 X 빼기 60분이니까 50 곱하기 X 빼기 60이 되는 겁니다. 처음 60분에 대해서는 4,000원.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50원씩 이걸 더해줘야 되겠죠. 그랬더니 6,500원 이하가 된다. 이겁니다. 자, 이것이 6,500원 이하이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60분을 빼고 나머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단위를 조정하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여기는 1시간인데 여기는 몇 분이라고 물어보는구나. 그러면 시간을 통일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데 그냥 여기서는 괄호부터 풀어볼까요? 그럼 50x죠. 일단 1차항이 50x.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000입니다. 4,000이죠. 플러스 4,000. 마이너스 3,000.
플러스 10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6500. 그래서 50x는 5500보다 작거나 같다. 먼저 공 하나 떼볼까요? 양변에 10으로 나누면 공 하나 떼버리죠. 그러면 5x는 550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럼 x는 110분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은 110분이네요. 답은 110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답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1시간까지는 4,000원이니까 60분 동안에는 4,000원이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 50원씩이다. 그랬는데 이용요금이 6,500원 이하다. 그러면 다시 보면은 3,000원, 1,000원, 5,500원, 50x, 110분. 1시간은 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1시간 50분이죠?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가가 4,500원인 물건을 정가의 10%를 할인하여 팔아서 원가의 30% 이익을 얻으려고 할 때 정가는 얼마 이상으로 정하면 되는가 그랬습니다. 정가는 모르니까 X1이라고 합시다. 자, 원가는 4,500원입니다. 그러면 정가는 4,500원보다는 더 많겠죠. 모르니까 X1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10% 할인합니다. 그럼 할인가는 어떻게 될까요? 할인가는 10% 할인이다. 이 방정식 활용해서 많이 했는데 10% 할인은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정가 X에다가 곱하기 1 빼기 100분의 10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10%는 100분의 10이죠. 그리고 1은 원래 가격 1입니다. 100분의 100이죠. 1에서 10% 할인이니까 빼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할인가가 어떤 겁니까? 원가보다는 그래도 여전히 30% 이익을 얻은 거죠. 그럼 원가, 자, 그러면 자, 봅시다. 다시 할인가가 X하고 1 빼기 100분의 10인데 이것이 원가 4,500원에다가 30% 이익을 얻은 건 어떻게 될까요? 1 플러스 100분의 30이라고 적습니다. 30%는 100분의 30이죠. 그리고 이익을 붙이는 거니까 1 더하기 100분의 30. 선생님 방정식 활용해서 이걸 공식적으로 외워라. 이해하고 이걸 써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30% 정확하게 30% 이상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30% 이상의 이익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정가를 10% 할인해도 원가의 30% 이익을 붙인 것보다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이 퍼센트는 영어로 이야기해보면 10%다. 그러면 이 센트는 100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그리고 퍼는 뭐뭐마다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0마다 10개. 즉 100 중에서 10개 이런 뜻입니다. 그 10%와 100분의 10은 똑같은 겁니다. 10% 할인이다. 그러면 빼기 100분의 10. 30% 이익을 얻는다. 그러면 플러스 100분의 30.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선생님하고 강의를 들으면 이 퍼센트가 왜 퍼센트의 설명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나침반에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풀기만 하면 됩니다. 자, 100분의 10은 10분의 1이죠. 1 빼기 10분의 1이니까 10분의 9죠. 10분의 9x. 여기는 10분의 3이죠. 1 더하기 10분의 3이니까 10분의 13이죠. 4,500 곱하기 10분의 13이라고 적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x를 구해야 되니까 이 10분의 9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뭘 곱하면 됩니까? 9분의 10을 곱하면 되죠. 자, 여기다가도 9분의 10을 곱해주고 여기다가도 9분의 10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좌변은 그냥 x가 되죠. 그다음에 우변은 자 이제 약분하면 됩니다. 여기서 10은 약분되고 9하고 4,500을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약분이 돼가지고 500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곱하기 하면 되겠죠. 13 곱하기 5는 65가 되고 0이 2개 붙습니다. x는 6,500 이상이죠. 총가는 6,500원 이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식을 정확하게 쓸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은 단순 계산 문제죠. 이 식을 쓰는데 우리 노력의 한 85% 이상을 할애해야 됩니다. 자, 방정식 활용을 열심히 해본 학생들은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집 앞 문구점에서는 볼펜 한 자루가 800원인데 할인 매장에서는 600원이다. 할인 매장에 다녀는 왕복 교통비가 1,000원이다. 볼펜을 몇 자루 이상 살 경우 할인 매장에서 사는 것이 유리한지 구하시오. 물론 여기서 뭐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또 시간의 낭비도 생각해야 됩니다. 만일에 할인 매장에 다녀오는데 교통비가 1,000원이지만 하루 종일 한 8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꼭 가격만 고려해서는 안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가격, 시간적인 손실 이런 건 무시해야 되겠습니다. 볼펜이 800원인데 그러니까 할인 매장에 다녀올 때 교통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사야 교통비를 감수하고 할인 매장에 다닐 수 있겠죠. 그래서 X자루 이상 산다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X자루. 근데 이상이라는 것은 조금 이따 부등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자, 원래 집 앞에서 살 때와 할인 매장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할인 매장에는 집 앞에서는 800원인데 X자로 사니까 가격이 800X겠죠. 할인 매장은 600원씩이니까 볼펜 가격은 600X입니다. 거기에다가 교통비 1,000원까지 포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어디가 더 싸야 됩니까? 할인 매장이 더 싸야 되죠. 만약 등호까지 넣어버리면 똑같은 거죠. 근데 괜히 시간 들여서 똑같은 가격에 사는 건 바보짓이겠죠. 그러니까 할인 매장에 사는 것이 1원이라도 더 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풀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공이 두 개씩 있죠. 모든 항을, 자, 모든 항이라 하면 여기와 여기와 여기를 전부 다 100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8x, 6x 더하기 12죠. 6x가 좌변 이항하면 2x, 2x는 10보다 크다. 양변 2로 나누면 부등 방향이 안 바뀌죠. x는 5보다 크다죠. 5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6자루부터 사야 되죠. 6자루 이상을 사야 된다. 여기서 이렇게 다 풀어놓고 5자루라고 쓰는 학생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6자루를 사야 됩니다. x는 5보다는 커야 되니까 x는 자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6자루 이상을 사야 된다.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몇 자루보다 더 사야 됩니까? 그러면 5자루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물어보는지 여기서 속임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을 아주 신중하게 봐야 됩니다. 6자루 이상 사야 된다. 5자루보다 많이 사야 됩니다. 여러분은 수학의 나침반 저자 탐진쌤 안녕범 선생의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수학의 나침반 기억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이버에서 안녕범 수학공부 클리닉을 방문하세요. 그 다음에 30명 이상의 단체 관람객은 한 사람당 4,000원인 입장료에
30%를 할인하는 미술관이 있습니다. 30명 미만의 단체는 몇 명 이상부터 30명의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것이 유리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도 처음에 이런 문제를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어요. 30명 이상만 할인해 주는데 30명이 안 되는 단체 어떻게 해서 단체 입장권을 살 수가 있는가 이거죠. 30명이 되어야 할인해 주는데 한 5명이 가가지고 우리 30% 할인해 주세요. 그러면 할인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죠. 선생님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처음 볼 때는. 근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30명이 안 되죠. 그런데 미술관과 협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30명이 안 되는데 30장을 사겠다. 네, 입장권을 30장을 살 테니까 그 할인한 가격으로 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20명밖에 안 되는데 10명이 부족한데 우리가 30장 사겠다. 그리고 입장권을 30장을 산 다음에 30장을 다 내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만일에 할인된 가격으로 30장을 다 산 다음에 10장은 가지고 있다가 주변에 다른 사람한테 여기 싸게 입장권을 팔 테니까 좀 사세요 하고 그걸 팔아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30장을 사가지고 그걸 다 내겠다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또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30명이 안 되지만 30% 할인을 받아서 30장을 사가지고 들어가면 미술관에 들어가면 더 싸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미술관에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관람객들이 이익이 된다는 것은 결국 미술관 측에서는 손해를 보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요구에 응해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미술관. 정당한 권리죠, 그게. 그런데 이제 그런 것까지 들어오면은 문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할 때 미술관은 들어준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가 몇 명인지 모릅니다. 현재는 X명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할인을 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30장을 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원래 X명, 현재는 30명이 안 되는 X명이니까 얼마씩 내야 됩니까? 4,000원씩 내야 되죠. 입장료입니다. 입장료를 4,000원 내야 되는데 30장을 살 경우에는 30% 할인이죠. 그러니까 4,000원에다가 괄호 열고 1 빼기 100분의 30을 적어주면 됩니다. 할인이니까 빼기 30%니까 100분의 30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인원수를 정해야 됩니다. 이거 할인되는 순간에 인원은 30장을 살 거니까 30명이라고 봐야 되겠죠. 30명. 자, 그러면 X명을 원래대로 내려면 4,000원씩 내야 되니까 4,000X가 될 겁니다. 여기서는 할인된 가격을 30장 사니까 30 곱하기 4,000 1 빼기 100분의 30 식을 완전히 쓸 때까지는 이 계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것이 더 싸야 되겠습니까? 30장 사는 것이 더 싸야 되죠. 그래서 부동호는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계산하지 말고 여기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관찰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X명인데 이건 당연히 30명이 안 되는 숫자겠죠. 그래서 할인을 못 받기 때문에 4,000원씩 내야 됩니다. 그래서 4,000X고 X명보다 더 큰 30장을 사는 겁니다. 30명 있는 걸로 생각하고 그 대신에 할인 30% 할인된 가격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30 곱하기 4,000 1 빼기 100분 30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변이 좌변보다 더 적어야 됩니다. 그래야 유리하겠죠. 자, 이 식을 잘 썼으면 이제 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좌변과 우변에 자, 이건 한 덩어리입니다. 즉 항이 하나라는 거죠. 단항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30과 4,000과 곱하기 괄호입니다. 전부 다 곱하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단항식입니다. 근데 여기는 항이 빼기니까 다항식이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건 괄호로 묶였기 때문에 괄호를 한 덩어리로 봐서 이 전체가 단항식입니다.
그러면 좌변에도 항이 하나, 우변에도 항이 하나 있죠. 근데 0이 여러 개씩 있죠. 0이 3개씩 있으니까 4천으로 한번 나눠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x가 되겠고, 이거 부동방이 안 바뀌죠. 4천으로 나누면 없어지고 30만 남죠. 30, 1 빼기 100분의 30.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 봅시다. x. 자, 여기는 100분의 30은 10분의 3이죠. 1 빼기 10분의 3은 10분의 7이죠. 30 곱하기 10분의 7.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21이죠. x가 21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22명부터 유리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22명이 돼야 되는지는 뭐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유치원 어린이들이 몇십 명이 왔는데 30명이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30장을 사가지고 할인받는 걸 옆에서 온 가족들이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4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유치원 학생들은 이렇게 할인을 받아서 가는구나.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저희도 4명밖에 안 되지만 할인 받고 싶으니까 30장을 살 테니까 30% 할인해 주세요 하면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겠죠. 4명이 그냥 4,000원씩 내고 들어가는 게 좋지. 30장 사면은 26장을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샀는데. 그러니까 이럴 때는 더 불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22명은 되어야 이런 행동이 유리한 행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윗변이 5cm, 높이가 7cm 사다리꼴이 있다. 사다리꼴이 49제곱cm 이상일 때 사다리꼴 아랫변의 길이는 몇 cm 이상이어야 되는가? 뭐 그림을 한번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사다리꼴이 이렇게 있는데 윗변이 5cm, 높이가 7cm입니다. 윗변은 모르죠. x. 자, 그러면 사다리꼴 넓이 내는 공식을 써보겠습니다. 5 더하기 x 한 다음에 2로 나눠주고 곱하기 7을 합니다. 선생님은 나누기를 먼저 합니다. 5 더하기 x 한 다음에 2로 나누고 곱하기 7 해줬더니 49 이상이더라.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먼저 양변을 7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2분의 5 플러스 x는 7보다 크거나 같다. 7이 양수이기 때문에 부동 방향이 바뀌지 않았죠. 자, 이제 x가 알몸입니다. 그래서 x를 남기기 위해서 이제 옷을 벗어야 되겠죠. x에다 가장 먼저 입었던 옷은 플러스 5. 그 다음에 나중에 입은 옷은 나누기 2죠. 그러면 나누기 2부터 없애야 되니까 양변을 2로 곱합니다. 그러면 5 플러스 x는 14보다 크거나 같다. 5를 넘기면 x는 9보다 크거나 같다. x는 9 이상이어야 됩니다. 답은 9가 돼야 되겠죠. 뭐 도형 문제라고 해서 전혀 어려워지는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00원을 형제에게 나누어 주는데 형의 몫의 2배가 동생 몫의 3배 이하가 되게 하려면 형이 맞는 몫은 최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형과 동생을 적어줍시다. 형, 동생. 합쳐서 5,000원이죠. 그러면 형이 받는 몫이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형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죠. 형이 x1을 갖는다고 합시다. 그럼 동생은 얼마가 될까요? 모르죠. y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합쳐서 5,000원이니까 형이 x1을 받으면 동생은 5,000 빼기 x라고 하면 됩니다. 자, 형과 동생이 받는 몫을 다 이제 정해놨죠. 그런데 형의 몫의 2배가 이게 주어죠. 형이 만든 몫의 2배. 그러니까
EX가 되는 겁니다. EX가 동생의 3배 이하, 동생 몫의 3배니까 5000 마이너스 X에다가 3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형의 몫의 2배가 동생 몫의 3배 이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EX가 작아 나왔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도 어려울 거 없죠. 문장을 수로 바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x를 구하면 될 텐데 암산해 보겠습니다. 우변에 마이너스 3x가 있죠. 이게 1로 넘어오면 됩니다. 그럼 플러스 3x가 돼서 5x가 될 겁니다. 우변의 상수항은 3 곱하기 5천에서 15,000원이 됩니다. 양변 5로 나누면 부등변 안 바뀌죠. x는 3,0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형은 3,000원 이하가 되어야 되니까 최대 3,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A 지점에서 11km 떨어진 B 지점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5km, 나중에는 시속 3km를 걸어서 3시간 이내에 B에 도착했다. 이때 시속 5km로 걸은 거리는 최소 몇 킬로미터인가 구하라. 자, 방정식에도 많이 나오는 건데 조금 방정식보다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는 선생님이 말할 때 도표를 그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쭉 그려줍시다. A, B. 거리가 얼마죠? 11km죠? 11km라고 적어줍니다. 단위를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자, 근데 처음에는 여기서 가다가 여기까지는 시속 5km로 걸었습니다. 5km per hour로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중에 좀 지쳤는지 속도가 줄어들었죠. 시속 3km로 갔습니다. 3km per hour. 자, 그래서 3시간 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속 5km로 걸은 거리가 몇 킬로인가 그랬습니다. 모르죠. X킬로미터라고 보면 됩니다. 시속 5km로 걸은 거리가 X킬로미터, 여기가 X킬로미터입니다. 그러면 전체가 11km니까 여기는 11에서 5km X를 뺀 11-X 킬로미터를 갖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시간과 거리와 속력을 3가지 요소라고 보는데 여기서 속력 나와 있고 거리 나와 있죠. 없는 게 뭡니까? 시간이 없죠. 시간이 없는데, 자, 그리고 X킬로미터는 거리인데 사실 X가 뭔지 모르죠. 근데 우리가 미지수 X로 표현했을 때는 마치 알고 있는 걸로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속력과 거리가 있고 여기도 속력과 거리가 있습니다. 이 두 영역에서 전부 다 시간이 없죠. 시간은 거리 나누기 속력입니다. 선생님은 거리는 크다, 클 것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리는 크기 때문에 큰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시간이 된다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 모르고 있는 시간을 또 구합니다. 거리 나누기 속력이니까 x 나누기 5가 됩니다. 단위는 아우어죠. 거리 나누기 속력, 여기도 거리 나누기 속력, 그리고 11-x 나누기 3 아우어. 단위를 반드시 적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가지 요소가 다 나왔죠. 이 3가지 요소를 찾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3시간 이내 시간이 걸렸다고 그랬죠. 3시간 이내. 방정식이라면 정확하게 3시간이다 했겠지만 부등식이기 때문에 3시간 이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의 시간과 이 시간을 합쳐서 3시간 이하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계산식을 쓸 때는 단위를 뺍니다. 자, 5분의 x하고 3분의 11-x를 더했더니 3시간 이하가 됐다. 자, 이러면 끝났습니다. 이제 이것만 풀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하고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도표를 그려보면 쉽게 풀어지고 이런 문제의 3가지 요소, 시간, 거리, 속력을 다 찾아내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문제에서 말하는 대로 부등식을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자,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15를 곱해줍니다. 곱하기 15를 해주죠. 그러면 여기는 3x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15를 곱하면 약분해서 이제 분제에다 5를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55 마이너스 5x가 되겠고, 여기다가는 안 곱해주는 학생도 간혹 있어요. 여기도 15를 곱해줍니다. 그러니까 4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x하고 마이너스 5x 계산하면 마이너스 2x죠. 이것을 1로 이항합니다. 그럼 플러스 2x가 되죠. 어디로 갔습니까? 부동호의 큰 쪽으로 갔죠. 이렇게 적어줍니다. 45는 좌변을 이항하면 마이너스 45가 돼서 10이 남습니다. 양변이 2로 나누면 x는 여기다 표현합니다. 부동 방향 안 바뀌죠. 이게 부동 방향이 바뀌지 말라고 이 플러스 2가 되도록 이항하는 방향을 우리가 조정했습니다. x가 5km. 5km 이상이죠. 시속 5km로 가야 되는 거리가 5km 이상이 돼야 돼요. 최소 5km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원이는 기차가 출발하기 전까지 1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이 시간 동안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오려고 한다. 물건을 사는데 12분 걸리고 시속 3km로 걸을 때 여기에서 최대 몇 킬로 이내에 있는 상점을 이용할 수 있는가 그랬습니다. 여기서 또 주의할 거, 시간이 단위가 다르죠. 첫 번째는 1시간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분이 나오죠. 근데 시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속이 아니고 시속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시속 이 부분은 영어로 적어보면 킬로미터 퍼 아워죠. 킬로미터와 아워 이렇게 두 가지 단위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시속에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분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분을 시간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12분은 12미니트죠. 12미터를 시간으로 고치려면 아워가 되는데, 자, 이 단위가 몇 배가 됩니까? 미니트하고 시간은 60배죠. 60배.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숫자는 60분의 1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똑같은 것이 되죠. 그래서 60분의 12아워다. 즉 이것은 5분의 1 아워다. 이렇게 단위로 미리 고쳐놔야 됩니다. 단위를 통일시켜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1시간의 여유가 있었다. 물건 사는 데는 5분의 1 아워가 걸리고 시속 3km를 간다. 이렇게 바꿔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도표를 그려봅시다. 기차역에서 상점까지 갑니다. 가는데 시속 3km죠. 3km per hour. 그럼 여기서 물건을 사는데 몇 시간 걸립니까? 5분의 1 아워가 걸리죠. 또 다시 돌아와야 되죠. 다시 돌아오는데 이때도 역시 시속 3km. 선생님은 시속 3km라고 쓰는 것보다는 3km per hour라고 계속 표현할 겁니다. 영어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다 영어를 다 잘하기 때문에 한글로 이게 하는 것은 오히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게 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최대 몇 킬로까지 갈 수 있냐고 물어봤죠. 모르죠. 그러니까 당연히 x 킬로미터겠죠. 그러면 갈 때도 x 킬로미터, 올 때도 x 킬로미터겠죠. 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속력 있고 거리 있습니다. 없는 게 뭡니까? 시간이죠. 그러면 x도 모르지만 알고 있다 생각하면 시간은 어떻게 합니까? 거리 나누기 속력이죠. 그래서 x 나누기 3 아워. 여기도 마찬가지죠. 거리 나누기 속력이니까 x 나누기 3 아워. 선생님이 3분의 x라고 하지 않죠? x 나누기 3은 계산하는 과정이고 그 결과는 3분의 x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다. 그래서 x 나누기 3 이렇게 쓰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쓸 때는 이렇게 분수 형태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마지막 그 세 가지 요소가 다 나왔죠. 시간, 거리, 속력 나와 있고 여기다 시간, 거리, 속력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계산식을 써봐야 되는데 가고 물건 사고 다시 오는데 1시간 이하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갈 때 걸리는 시간은 자 지금부터는 이제 단위 안 적어도 됩니다. 3분의 x 시간 물건 사는데 5분의 1 시간 그 다음에 또 돌아오는데 3분의 x 시간 걸리는데 이걸 다 합쳤더니 1시간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맞아도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만 풀면 됩니다. 자,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15를 곱해줍니다. 그럼 여기는 5x, 여기는 3, 여기는 5x죠. 여기다가도 15를 곱해줘야 되죠. 선생님도 학생 때 처음에는 이게 여기는 곱하기를 안 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좌변은 10x가 남겠고 3을 우측으로 이항하면 12가 되죠. 그래서 10으로 나누면 x는 1.2가 됩니다. 단위가 얼마입니까? x는 킬로미터죠. 1.2km까지 갈 수 있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승진이와 유진이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직선도로를 따라 걷고 있다. 승진이는 시속 4km, 유진이는 시속 6km를 걸을 때 승진이와 유진이가 3.5km 이상 떨어지려면 몇 분 이상 걸어야 하는가? 자, 여기도 도표를 그려봅시다. 이렇게 길이 있는데 여기서 출발합니다. 승진이가 이쪽으로 갑니다. 시속 4km죠. 4km per hour. 근데 유진이는 반대 방향으로 가죠.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좀 빠릅니다. 유진이가. 시속 6km per hour죠. 이게 몇 분 이상 걸어야 되는가 그랬죠? 자, 그럼 여기도 단위가 이제 조금 신경 써야 됩니다. 몇 분이죠? 근데 여기는 시속이니까 hour죠. 킬로미터 per hour. 그러니까 일단 x 시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x 미니트가 아닙니다. 일단은 10을 만들 때 x 미니트라고 아니 x hour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 얘도 x 잠깐만요. x hour 동안 가고 유진이도 x hour 동안 가는 거죠. 동시에 출발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3.5km 떨어졌다는 것도 두 사람을 동시에 지금 판단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요소가 나와 있는데 안 나온 게 뭡니까? 시간 나와 있고 속력 나와 있죠. 안 나온 것은 거리죠. 거리는 크다고 했습니다. 클 것자. 그래서 속력과 시간을 곱하면 거리가 나옵니다. 자, 새로 만들어내는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알아내는 이것은 이제 빨간색으로 항상 쓰겠습니다. 그러면 곱하면 되죠. 4x 킬로미터죠. 여기는 시간과 속력을 곱해서 6x 킬로미터입니다. 선생님들도 이런 문제 풀 때 단위를 안 적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생님들은 아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실수 안 하지만 학생들은 단위를 적지 않으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반드시 단위를 적어야 됩니다. 단위가 세 가지씩 나오고 있고 더군다나 단위가 서로 다른 것들도 이 단위를 통일시키지 않고 내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단위를 적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x 시간 동안 간 거리가 얘는 이거죠. 이거. 하여튼 일단 세 가지 요소가 다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x 시간 동안 갈 때 간 거리가 지금 유진이와 승준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죠. 그러면 이것과 6x와 4x 더하면 되겠네요. 6x하고 4x가 두 사람이 떨어진 거리인데 이것이 3.5km 이상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주의할 것은 x는 지금 hour라는 거죠. 미니트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10x는 3.5죠. x는 10으로 나누면 10분의 3.5입니다. 자, 10분의 3.5는 이게 hour죠. 이걸 미니트로 고칩니다. 그러면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단위가 60분의 1이 됐죠? 그럼 이 앞에 있는 수는 60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0분의 3.5 곱하기 60 해주면 되는 겁니다. 10분의 3.5 hour는 10분의 3.5 곱하기 60 미니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 계산하면 되는데 약분하면 6이죠. 3.5 곱하기 6은 5, 6, 30 하고 38, 21 미니트가 됩니다. 21.0 미니트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게 hour가 되고 x는 21 미니트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여기서 몇 분 이상 걸어야 되는가 이렇게 분이라고 물어봤다고 해서 x를 미니트로 놔버리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두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시속이 있기 때문에 x hour라고 놓고서 답을 하는 순간에 다시 분으로 고쳐주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소금물 문제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선생님이 푸는 방식이 있죠. 20%의 소금물 300g 있고 여기에 농도를 12% 이하가 되게 하려면 최소 몇 그램 물을 더 넣어야 되는가 그랬습니다. 자, 여기는 원래 방정식은 소금물 문제의 방정식은 좌변과 우변의 소금의 양이 똑같다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여기서는 그냥 농도를 구하는 그 방법을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더 계산이 쉬워집니다. 자, 20% 먼저 이거 비커를 그립시다. 20% 소금을 300g 있다고 그랬죠. 그럼 비커를 그리고 여기다가 농도 적습니다. 300g이니까 300만 적습니다. 예, 소금물 문제에서 킬로그램이 나오는 문제는 전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300g, g도 뺍니다. 시간 전략이죠. 여기다가 물을 섞어야 되죠. 물은 비커가 필요하죠. 근데 맹물이기 때문에 여기다 아무것도 안 적습니다. 그러면 비커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적였으니까 맹물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몇 g의 물을 넣어야 되는지 모르죠. Xg입니다. 여기다 써줍니다. 그랬더니 12% 이하죠. 12% 이하다.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뭐 물결무늬 뭐 이런 거 안 씁니다. 그 다 쓸데없는 시간 낭비입니다. 비커 그리고 농도 20% 적고 밑에는 300g. 소금물의 양. 여기 맹물이니까 아무것도 안 적습니다. 0%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맹물이라는 뜻이에요. 비커가 있으면 물인 거고 X. 그랬더니 12% 이하다. 근데 농도는 이거죠. 농도는 소금물 분의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죠. 퍼센트를 구할 때는 100을 곱해야 되죠. 여기도 설명할 게 길지만 지금 그럴 시간이 없을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식을 보면서 소금물이 얼마입니까? 300g에다가 X를 더하면 300 플러스 X죠. 이게 소금물의 양이고 소금의 양은 자 여기에 이게 20% 농도니까 20%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이것이 100분의 20이라고 그랬죠. 20% 그러면 100 중에서 20만큼 들어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100분의 20이라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300g의 소금물 중에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20만큼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소금물이 농도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죠? 소금물 중에서 소금이 얼마의 비율로 섞여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20%라는 것은 100분의 20의 비율로 소금이 들어있다는 거니까 300g 중에서 100분의 20의 비율로 소금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소금양. 여기는 소금이 없습니다. 건들지 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농도니까 100을 또 곱해줘야 되죠. 이것이 1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이게 농도를 구하는 공식을 적어놓은 이유는 이 계산하다 보면 간혹 이 100을 빠뜨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식을 미리 옆에다 딱 적어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를 줄이는 걸 굉장히 노력해야 됩니다. 지식을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하지만 시험 볼 때는 실수가 더 중요합니다.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100은 분자하고 곱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300 플러스 x가 되겠고 100을 곱하면 여기하고 약분이 되겠죠. 여기하고 약분이 돼가지고 분자는 6000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12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 300 플러스 x를 양변에 곱해줘 봅시다. 6000. 여기는 12 곱하기 300 플러스 x가 되겠죠. 자, 그럼 양변을 12로 나눠볼까요? 그럼 여기는 500. 300 플러스 x죠. 자, x가 이제 큰 쪽에 있죠. x가 큰 쪽에 있다. 300을 1로 넘어가면 200이다. x는 200 이상이다죠. 그래서 최소 200g의 물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번이 답입니다. 자, 똑같이 소금물이든 설탕물이든 문제가 또 나왔는데 선생님처럼 비거를 그리면 아주 쉽습니다. 5% 설탕물 200g에 자, 비거 그립니다. 5% 설탕물 200g에다가 10%의 설탕물을 섞어요. 더하기죠. 10%. 얼마 섞습니까? 모르죠. Xg. 그랬더니 6% 이상이더라. 아까와 거의 똑같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적어봅시다. 농도는 소금물 분해 소금 곱하기 100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소금물의 양이 얼마입니까? 200하고 x 한 거죠. 200 더하기 x. 자, 분자는 이제 소금인데 200g 중에서 5%니까 200g 중에서 100분의 5가 소금이다. 비율을 말할 때는 곱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0%니까 xg의 소금물 중에서 100분의 10만큼만 소금이다. 왼쪽에 있는 소금과 오른쪽에 있는 소금을 더한 거. 이게 바로 좌변의 소금이죠. 자, 소금 부분에 소금 나왔죠? 곱하기 100을 했더니 농도가 되겠죠. 네, 이게 6% 이상이다. 아까 말한 대로, 자, 100은 이 분자에 곱해주는 거죠. 항이 두 개니까 여기다가 한번 곱해주고 여기다 한번 곱해줍니다. 그러면 곱할 때마다 100이 약분되겠죠. 그러면 분모는 200 플러스 x고 분자는 100이 약분되니까 200 곱하기 5에서 1000 더하기 그다음에 100이 없어지니까 10x 양변에 200 플러스 x를 곱해줍니다. 그런데 이건 200 플러스 x는 당연히 양수니까 부동방이 안 바뀌겠죠. 그래서 좌변은 1000 플러스 10x 6 곱하기 200 플러스 x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좌변은 10x가 있는데 우변은 6x가 있죠. 넘어오면은 4x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200 곱하기 6은 1200이죠. 1000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1000 되어서 200이 됩니다. x는 4로 나누면 50보다 크거나 같다. 즉 10% 설탕물은 50g 이상이니까 최소 50g은 섞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전체 학생이 50명의 논술반에서 두 번에 걸쳐 논술 시험을 시행한 결과 15명의 학생은 1회에 비해서 8점이 평균 8점이 올랐고
10명은 평균 3점이 떨어졌으며 나머지 학생들의 점수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 논술반 전체 학생의 2회 논술 시험 점수의 평균이 78점일 때 1회 논술 시험 점수의 평균은 수수 몇 점인지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의 평균을 모르니까 1회 평균이 X점이라고 봅시다. 여러분도 문제 풀 때 이렇게 한번 적어놓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느닷없이 식을 쓰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평균 X 2회는 78점입니다. 근데 얼마 올랐다는 거 그 말은 안 나오죠. 개개의 학생들 중에는 얼마 올랐다는 말이 나오지만 평균이 얼마 올랐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정직하게 평균을 구할 수밖에 없겠어요. 평균을 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학생의 총점을 구한 다음에 그 총 인원수로 나누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두 번째 시험이 평균 80점, 78점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 두 번째 시험의 평균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일단 1회 시험과 비교해서 오르고 내리고를 봤기 때문에 1회에 받은 점수가 50명이 받은 점수가 얼마가 될까요? 평균이 X인데 50명이니까 1회에는 50X점을 받았겠죠. 자, 그런데 이게 1회의 총점입니다. 근데 15명 학생은, 자, 15명 학생은 평균이 8점 올랐고, 10명은 평균이 3점 내려갔고, 나머지가 25명이네요. 25명은 0점이죠.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15명이 8점씩, 평균 8점씩 올랐으니까, 이 올라간 점수가 얼마입니까? 15 곱하기 8이 되겠죠. 15명이 8점씩 더 받았고, 그 다음에 10명은 3점씩 내려갔죠. 그러니까 10명씩 3점씩 점수를 빼줘야 됩니다. 총점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25명은 안 해도 되는데 25명이 0점씩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2회의 총점입니다. 그러면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총 인원으로 나눠야 되겠죠. 이게 바로 50명입니다. 그랬더니 18점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78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1회 총점입니다. 그럼 여기는 2회에 걸쳐서 2회 때는 1회에 비해서 더 많이 얻은 점수, 깎인 점수 이런 걸 적어준 거죠. 그래서 분자가 바로 2회의 총점이 되는 거죠. 이 빨간색 50X는 1회 총점이고 여기 전체가 바로 2회의 총점입니다. 이렇게 표현만 할 줄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산 들어가기 전에 이 식이 제대로 맞았는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풀이의 85% 이상이 이 식을 제대로 적느냐 못 적느냐 여기에 걸려 있거든요. 1회 평균이 X점이니까 1회 총점은 50X입니다. 50명이. 거기다가 15명은 8점씩 더 받았으니까 더 받아온 점수가 15 곱하기 8이고 10명은 3점씩 깎였으니까 10 곱하기 30을 빼주고 여기 25명은 0점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안 더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50으로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만 하면 됩니다. 50분의 자, 여기는 50x가 있습니다. 더하기 여기는 얼마입니까? 120이죠. 여기는 마이너스 30이죠. 그럼 여기는 없죠. 그러면 90이 되네요. 90 이것이 78이다. 78보다 크고 낫다. 자, 이거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자, 여기 10으로 나눠볼까요? 5분의 5x 플러스 9 이게 78
양변에 5를 곱해 봅시다. 그러면 5x 플러스 9는 390인가요? 네, 그러면 5x는 381이 되네요. 5로 나눠봅시다. 그러면 x는 5, 7에 35, 31, 6, 30.2. 76.2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계산이 맞았다면 이게 답이 될 것 같습니다. 76.2점. 최소 76.2점이다. 선생님이 계산을 간혹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전체 점 1의 총점이 50x였고 15 곱하기 8, 10 곱하기 3, 50x 플러스 120, 136, 92죠. 5분의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답은 76.2점. 이게 답입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은 수학의 나침반 저자 안영범 선생입니다. 수학 개념을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면 수학의 나침반을 구입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설명한 것들에 대해서 개념 설명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고 선생님의 개념 설명은 다른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건 전부 다 선생님의 개인적인 사고를 해서 만들어낸 풀이법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그 책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지금 문제풀이 내용들이 아주 쉽게 다가올 겁니다. 그 홈페이지가 있는데 수학의 나침반을 영어로 표현하면 math 나침반이죠. math 나침반.co.kr에 오시면 시중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